안녕하세요. 공포라디오 하선비입니다. 여러분들 복을 부르는 고양이 잘 아시죠? 일본 고양이 마네키 네코. 이름을 몰라도 길 가다 한 번쯤 봤음직한 그 왼손을 흔드는 고양이 캐릭터인데요. 마네키 네코의 일화가 있죠. 일본의 이이 가문의 이이 나오타카란 사람이 고토쿠치라는 절 근처에서 나무에다 옷을 걸어놓고 비를 피하고 있는데, 그때 절 앞에 있는 그 고양이가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는데, 이걸 보고 신기해서 따라갔는데 갑자기 방금 자기가 서 있던 나무에 벼락이 내리쳐서 화를 면할 수 있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번 시간엔 고양이와 관련된 얘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저희 이모에게 들었던 얘기인데요. 지금부턴 제 시점에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얘기해보려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50년이 더 된 얘기입니다. 저희 집은 충남 청량에 살고 있었는데요. 7남매 중에서 네 번째인 저는 위에 있는 여러 언니를 제치고 제일 먼저 시집을 가게 되었답니다. 아버지의 술주정도 참 지긋지긋했고 가난도 싫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집을 뛰쳐나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이웃으로 다정하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 언니의 소개로 경상도 남자와 맞선을 보게 되었고, 선자리에서 나온 그 남자는 저보다 12살이나 많았지만 직업 군인이었고 생활력이 강해 보이는 그 남자의 듬직함에 이끌려서 단번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적어도 밥은 굶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그때 앞섰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제일 황당했던 일이 바로 신혼생활을 할 그 집을 보게 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래양 도라지골 산중턱에 딸랑 집 한 채. 이건 뭐 TV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올 법한 그런 그림이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비탈진 산길을 도보로 30분 정도 한참 내려가면 그제서야 집이 여러 채 나오고, 그 주변에 또 조그만 그 절, 암자가 있었죠. 그것 빼곤 주변이 다 산이고 냇가였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신랑은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월남전 참전으로 베트남에 파병 나가게 되었고요. 그 때문에 전 깊은 산속에 홀로 외로운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죠. 밤이면 무서움에 떨어섰고 낮이면 정말 심심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 시절 무슨 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깊은 산속에서 책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고, 그 외에는 그 당시 밥을 지어 먹고 빨래하는 일 이외에는 딱히 따로 했던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너무 심심한 그런 생활을 하던 중에 한 번은 언젠가 큰 마음을 먹고는 집 아래에 살고 계시는 30분 거리에 있는 이웃분들과 일단 친분을 쌓아야겠다고 생각하고는 버스를 타고 읍내시장에 들러서 그 떡을 해가지고 이웃집들을 방문을 하면서 인사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주변의 집들이 딱 5채 있었거든요. 그 집들마다 다 이렇게 떡을 돌리면서 인사를 드리다 보니까 다들 어르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아버지 어머니 뻘들이셨고, 그나마 비교적 그 가운데서 좀 젊어 보이는 분들이 살고 계시는 집이 딱 한 채 있었는데, 그분들도 40대였어요. 그때 제 나이가 20대니까 나이 차이가 좀 한참 났던 거죠. 그래도 다행히 그 집 아주머니와는 같은 그 충남 고향 사람이고 말도 잘 통하고, 그래서 금방 친하게 지내게 됐는데, 그분을 지금부터 오키 이모라고 부를게요. 그 오키 이모는 남편분과 함께 농사를 짓는 분이셨는데,
감농사, 사과농사, 대추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전 아침 저녁 식사하고 시간 날 때면 오키 이모네 댁에 가서 그 농사일도 거들고 또 따로 용돈도 받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시간을 잘 보내는 건 좋았는데 집으로 또 돌아올 때 그 무렵이면 허무한 생각도 들고 또 외롭고 무엇보다 어두컴컴한 산 중턱에 있는 집에서 또 어떻게 또 무서운 하룻밤을 지내야 하나 하는 이런 걱정이 매일 앞서고 그랬습니다. 깊은 산 속에서 고립된 채로 집 한 채 딸랑이 있는데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산 속의 밤. 이 밤이 깊어지면 별별 희한한 짐승 소리도 들리고 가끔 헛개비인지 뭔지 이상한 존재들이 보일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이상한 환청 같은 소리가 그러니까 바람에 사람의 목소리가 실린 것 같은 그런 별 희한한 소리가 들릴 때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한밤중에 자다 깨서 집 밖에 화장실을 갈 때였는데 화장실 가던 가운데 우물가 주변에 시커먼 연기가 흔들흔들 거리면서 사람처럼 움직이면서 그곳에 머무는 것을 보고 덜컥 겁이 나서 얼른 다시 방에 돌아가 아침 해 뜰 때까지 볼일을 참았던 적이 있는데 그날 오키이모네 농장에 가서 밭일을 거들면서 그 얘기를 오키이모에게 들려주었더니 자신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오키이모가 놀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덤덤하게 별일 아닌 듯 태연하게 오키이모가 이 산속에 살면서 그런 거 안 본 사람 아무도 없을 건디? 근데 세대 아직 애 소식은 아직 없는겨? 하고 묻더군요. 그러면서 말을 이어나갔는데 새댁이 살고 있는 그 집 터가 말이요. 겁나게 세서 임신하게 되면 안 좋을 텐데. 아참 새댁 말 나온 김에 여기 요 앞에 암자 하나 봤지? 이따 갈 때 시간 내서 그 절을 한번 스님 하나 뵙고 가봐. 아마 좋은 말씀 해줄게요. 그래가지고 오키이모 말대로 4시쯤에 밭일 마치고 암자에 들러보았는데 40대 남자 스님 한 분이 보이시길래 인사를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께선 우선 부처님께 절부터 하고 오시지요. 그래서 법당에 들러서 부처님께 절을 하고 그러고 나서 스님과 함께 차 한잔 나누면서 여태까지 겪었던 일들을 줄줄이 다 이렇게 스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니까 스님께서 눈을 지그시 감고 들으시다가 갑자기 눈을 뜨시고는 지금 보살님께서 살고 있는 곳은 터가 아주 강해서 그곳에서 오래 버티진 못할 겁니다. 그 전에 그 집에 살던 사람도 여럿 그랬지요. 아주 망령들이 몽탱이로 얽히고 설켜 있는 영가 소굴이에요. 보살님께서 우물가에서 잠시 본 그 영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살님께 큰 해코지는 안 할 거니까 그 영가는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집 주변에 있는 이 원기가 문제인데 만약에 보살님 그 원기가 집 밖에서 사람 목소리 흉내를 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살님을 막 불러내는 날이 오게 되면 절대로 인시까지는 집 밖으로 절대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보살님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런 날이 오면 꼭 방문을 걸어 잠그시고 제가 여기 염주와 불경책을 드릴 테니까 새벽닭이 울 때까지 불경을 외우시고 어떠한 소리가 들려도 모른 척, 못 들은 척 대답도 안 하셔야 화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길에 시장에 들르셔가지고 소금과 팥을 사서 마당에 자주 뿌려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신랑이 돌아오는 대로 반드시 집 정리를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는 얘가 외로움을 달래줄 겁니다 하면서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를 한 마리 주셨는데, 저는 그 노란색 고양이가 너무 이뻐가지고 고양이를 바구니에 넣고 스님이 시키는 대로 읍내시장에 들러가지고 소금하고 팥을 잔뜩 사서 마당에 뿌려놓고 잠을 잤는데, 그날은 신기하게도 이상한 소리가 전혀 안 들렸고 우물가에 아지랑이 같은 그런 영가도 안 보여서 잠을 잘 잘 수가 있었답니다. 한 며칠까지는요. 근데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지던 날 밤이었어요. 여러 곳에 산사태가 날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새벽 1시쯤에 켜놓고 자던 백열등이 갑자기 저절로 꺼지면서 어둠 속에서 집 밖에 노인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고로 제가 살던 집 구조는 기와 지붕에 황토담으로 이루어진 집이었는데요. 방문이 나무 빗살 무늬에 창호지를 바른 그런 문이었거든요. 2개로 이루어진 여닫이 문이었는데 그 문 중간에 자물쇠를 걸어놓고 잠그고 있었는데, 그 문 밖에 사람 그림자가 보이더니 아주 힘없는 노인 음성으로 계시오 사내, 내가 길을 잃어서 그러니 어디 근처에 하룻밤 묵을 곳을 찾고 있으니 이 노인네 길 좀 알려주시겠소? 문 좀 열어주시오. 내가 비에 젖어서 그러니 문 좀 잠깐 열어주시겠소? 이런 소리가 들려서 처음엔 무심코 문을 열어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다시 백열등을 켜려고 하다가 문득 스치고 지나간 생각, 아 맞지, 스님이 한 말이 생각이 나서 일단은 의심을 하고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전 가만히 있었죠. 긴가 민가해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제 느낌상 사람 소리보다는 주파수가 분명 그 귀신 소리에 가까운 것 같이 들렸고, 저는 그때부터 식은땀이 흘러내리면서 마른 침을 꼴깍 삼키면서 이불만 뒤집어 쓰고 계속 벌벌 떨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 늙은이 비 맞아서 산에 객사하면 어쩌려고 그리 매정하시오. 제발 간청하니 문 좀 열어주시오. 물 한 잔만 얻어먹고 수건으로 젖은 옷 좀 닦고 금방 가겠소.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오. 계속 그런 소리가 들렸지만 몸은 이미 돌덩이처럼 굳어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어둠 속에서 이불을 푹 뒤집어 쓴 상태로 가만히 염주만 만지작 하고 있었습니다. 불경을 외려고 하니까 불이 꺼진 상태라서 책을 볼 수도 없었거니와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입도 굳어버린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있었고, 부엌에 있는 절에 데려온 새끼 고양이가 저 대신 야옹 야옹 하면서 대답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게 한참 대꾸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노인의 소리는 사라지더군요. 그리고 몸이 풀리고 그제서야 바로 백열등을 켜서 방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디 있지 이거? 어디다 뒀나? 이 불경책 어디 있지? 하면서 불경책을 막 찾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찌나 극한의 공포에 떨었던지 화장실을 가고 싶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낮에 장터에 갈 때 요강을 사온다는 걸 깜빡한 나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 때 갑자기 또 백열등이 꺼지더니 이번엔 문 밖에서 남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불을 켜려고 하다가 멈칫했는데, 맞지? 방금 전에도 분명 불이 꺼졌지? 남편 소리가 분명한 것 같았지만 한번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좀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보고 이상하다 판단을 했죠.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가만히 있었는데 밖에서 여보 나와서 문 열어. 분명 남편 목소리는 맞는데 이때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안절부절 못하고 그냥 겁에 질린 상태로 꼼짝 못하고 대꾸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자꾸 여보 나라니까 나 자 나왔어 그러면서 밖에서 문이 덜컹덜컹 거렸습니다. 바람이 세게 분 것인지 이 완력을 쓰는 것처럼 문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이 덜컹덜컹 거렸어요. 문 좀 열라니까 막 그렇게 자꾸 재촉하길래 혹시 몰라서 최대한 몸을 천천히 문 쪽으로 소리 안 나게 다가가서 보니까 창호지에 비춰진 그림자 형체가 분명 제 남편 같기는 한데 긴가민가 해가지고 창호지에 침을 좀 발라가지고 검지 손톱으로 살짝 스크래치를 내고 그 좁은 틈으로 밖을 봤는데 밖에 있던 사람은 신랑이 아니었죠. 그 모습은 우물가 아지랭이 영가보다 더 뚜렷한 윤곽이었지만 사람처럼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고 반투명 상태라고 할까요? 군인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다 썩은 얼굴에 붉은 눈에 부러진 코 그리고 다 부러져서 일그러진 입과 턱이 보였고 저는 그때부터 기억이 없었습니다. 기절한 거죠. 눈 떠보니까 아침이었어요. 그렇게 무서운 하룻밤을 보내고 나니까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분간은 이웃집에서 생활할 거란 편지를 한 장 붙이고는 그날부터 오키 이모네 댁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죠. 오키 이모네 댁에 사랑방이 한 채가 있었거든요. 제가 집세를 내기로 하고 이제 살림이라곤 뭐 이부자리하고 식기 그리고 새끼 고양이 한 마리만 들고는 그날부터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가끔 오키 이모네가 바쁠 때는 밭일을 거들고 또 밭일이 안 바쁠 때는 오키 이모 따라 산에 따라가면서 나무를 캐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던 중에 그때가 봄 무렵이었을 거예요. 한참 냉이 캐고 그리고 쑥 캐고 그때로 기억하는데 산에서 어디선가 계속 야옹 야옹 이 소리가 들려가지고 나무를 캐면서 계속 마음에 걸렸죠. 왜냐하면 고양이가 내는 소리가 다 똑같은 것 같아 보여도 조금씩 그 상황에 따라 다 각기 다른데 그때 제 느낌으론 다쳤거나 위급할 때 내는 아기 고양이 소리로 들렸거든요. 어미에게 버려진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나무를 캐다 말고 아기 양이 소리 나는 쪽으로 주변을 두리번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어쩐 일인지 모르겠지만 바위와 바위 틈에 흰색 고양이가 끼워져 있는 게 발견됐는데 보니까 왼쪽 앞다리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키이모랑 저는 조심스럽게 그 아기 냥이를 구출을 했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때 그 시절 무슨 뭐 동물병원이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구출한 아기 냥이를 왼쪽 다리를 뼈를 지탱하게끔 그 쬐끄만 나무로 갖다 대고 붕대를 칭칭 감아가지고 야매로 응급처치를 하고 키우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저에겐 두 마리 냥이가 생겼는데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었답니다. 절에서 데려온 냥이는 또롱이라고 이름 지었고 또롱이 그리고 나물 캐면서 구출해서 키우게 된 흰색 털 냥이는 아롱이라고 이름을 짓고 키우게 된 거죠. 그런데 기부스해준 아롱이는 제가 계속 눈에 밟혀가지고 제가 밭일 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아니면 산에 가서 약초를 캘 때도 데리고 다녔어요. 항상 어느 누가 챙겨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지푸라기 새끼줄로 꼬아서 만든 백이 있죠. 뭐 요즘처럼 이렇게 샤넬, 구찌 같은 명품 백이 아니고 그 시절 그런 백이 있었어요. 어깨에 멜 수 있는
지푸라기로 만든 백, 여기에다가 아롱이를 넣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데리고 다녔는데, 그러던 중에 계절이 2번 바뀌었고,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이 지나서 여름이 될 무렵에 다쳤던 아롱이도 다 나았고, 제가 절에서 선물 받은 고양이 또롱이는 다 커가지고 성인 고양이가 되었어요. 또롱이는 오키 이모네 고양이들과도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키 이모네 고양이까지 합치면 집 주변에 고양이들이 총 7마리 정도 되었거든요. 얘네들이 뭐 가끔가다 화분 깨고, 그리고 주방에 들어와서 접시 깨는 일도 뭐 빈번했지만, 오키 이모네와 저는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럴 때마다 아이고 아기가 또 사고 쳤네 하고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사람 없는 산 속에서 그만한 친구들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제겐 또 다른 취미 생활이 또 생겼는데, 오키 이모 따라다니다 보니까 점점 더 약초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초 캐는 재미에 푹 빠져버린 거죠. 특히 더덕이나 도라지를 발견할 때는 정말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었습니다. 좀 오래 묵은 자연산 더덕을 캐는 날이면 이걸 그 표충사 절 가는 길에 내다 놓고 팔면 수입이 짭짤했거든요. 물론 지금 같으면 다 먹겠죠, 제가. 아무튼 어느 날인가 오키 이모네가 농장 일이 한가해질 무렵에, 오키 이모네는 가족 모임이 있어가지고 읍내로 갔고, 딸랑 저 혼자 남아있기엔 이제 적적하고, 그래서 점심 챙겨 먹고 오후 2시쯤부터 혼자 깊은 산속에 약초를 캐러 갔었죠. 그날따라 산 도라지며 이 더덕이 어찌나 많이 보이던지 아주 그냥 약초 캐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잠깐 동안 소나기가 막 퍼부었습니다. 산속의 날씨는 변화가 정말 많거든요. 맑았다가도 갑자기 흐려지고, 또 비 오다가도 갑자기 그치고 막 그렇거든요. 나무 밑으로 가서 잠시 비를 피해 있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마무리하고 산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근데 보니까 산삼이 보이길래 산삼을 캐려고 했죠. 욕심에. 주변이 아무리 캄캄해져도 사람 욕심이란 게 그렇죠. 그래서 산삼을 이렇게 막 조심스럽게 캐고 있는데, 그러다가 그만 뱀을 발견하고는 백사였던 것 같아요. 놀래가지고 막 엄마 자꾸 막 한참 뛰었는데, 그 바람에 그 산길을 잃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늘상 다니던 길은 잘 아는데 그 길을 조금 벗어나면 이제 헤매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밤이면 주변은 점점 어둑어둑해지죠. 눈앞에는 길게 뻗은 키높은 소나무 숲으로 시야를 다 가려져 가지고 여기가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고 방향 감각을 상실했죠. 당황한 저는 무조건 비탈진 내리막길만 내려가면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좀 전 봤던 또 그 소나무가 나오길래, 그래서 계속 내리막길이라고 생각되는 길을 가다 보면 또 오르막길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또 봤던 나무가 나오고, 계속 산길을 뱅글뱅글 돌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우에 홀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헤매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푸라기 새끼줄로 가는 곳마다 일정 간격을 두고 나무에다 새끼줄을 묶어놓고 돌아다니면서 다시 그 나무가 보이면 다른 방향으로 가자, 뭐 이런 선택을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그렇게 헤매고 있는데, 이미 산속의 밤은 깊을 대로 깊어졌고 산속을 헤매이다가 지푸라기가 묶여진 나무가 보이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그러면 계속 지푸라기 표시해 둔 그 나무만 나와가지고 그때
기운이 다 빠진 상태로 전 맥없이 그 자리를 털썩 주저앉아 가지고 막 펑펑 울었어요. 그때 어두운 산 속에 길을 잃고 막 고립된 채 이러다간 영영 산길을 못 내려가고, 야 이거 산속에서 밤을 지새야 하나, 이런 공포가 물밀듯이 밀려왔었죠. 그렇게 한참 퍼질러 앉아 울다가 다시 이제 기운이 좀 나니까 어디로든 가면 뭐 길이 나오겠지 생각하고 산속 길을 그렇게 헤맨 지 1시간이 지나고 또 2시간이 지나고 또 3시간이 지날 때 제 머릿속에는 이러다 멧돼지가 나타나는 건 아닌가, 아니면 전에 산 중턱집에 홀로 살 때 봤던 그 영가가 나오는 게 아닐까, 막 겁이 덜컥 나와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나더군요. 그래서 깊은 산속에 그래도 혹시 누군가가 들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목청껏 외치면서 걸어가던 그때 저 멀리서 어떤 중년 남성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깊은 산 중에 길을 잃으셨나요? 전 10만이요. 저를 따라오시오 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제서야 한도의 한숨을 쉬면서 따라갈까 하다가 또 다른 한편으론 겁이 덜컥 나더군요. 깊은 산 속에 묻 남정네에게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남자의 모습은 어둠 속에서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실루엣만 보였던 상태였죠. 그래서 혹시 모른다 생각하고 잠깐만요 하고 제가 뭐 좀 챙길 게 있어서 그런데 곧 그리 갈게요, 잠깐만요 하면서 그 자리 근처의 소나무에 새끼줄 2개를 묶어놓고, 그 이유는 제가 혹시나 만약에나 봉변을 당하게 되면 제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 잠깐 그렇게 해놓고 그 남자 있는 곳으로 가려던 순간에 다른 방향에서 딸랑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야옹 야옹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울을 달아놨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분명 제가 기르는 아롱이 아니면 다롱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둠 속에서도 흰색은 눈에 잘 띄잖아요. 그래서 아롱이구나 이게 확실해져서, 근데 아롱이가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찾아왔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 남자분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기르던 고양이가 여기 있어가지고 좀 데리고 갈게요, 잠깐만요 하고 아롱이를 데리러 가려니까 아롱이가 마치 나 잡아봐라 하는 그 놀이처럼 아롱이에게 가까이 갈 만하면 조금씩 멀리 달아나고, 또 가까이 가서 이렇게 잡을 만하면 또 멀리 달아나고, 그래갖고 등 뒤에서는 막 10만이 분이 언성 높이면서 뭐하시오, 얼른 이리 오시오, 바쁘오 이러면서 그 소리가 계속 들렸는데, 그때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아롱이가 막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바람에 계속 그렇게 아롱이 잡으러 따라가다 보니까 그 10만이 분도 기다리다가 지쳤는지 더 이상 재촉하는 소리는 안 들렸고, 계속 그렇게 아롱이를 따라가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익숙한 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잠깐 앉아서 이렇게 쉬니까 그제서야 아롱이가 제 옆에 와서 웅크리고 앉더군요. 그렇게 잠깐 쉬고 아롱이랑 함께 산길을 내려와서 집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오키 이모가 아유 동상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아니 시간이 이리 되도록 안 보이길래 신랑이 말이요 산속에 동상 찾아 헤매다가 안 돼갖고 경찰에 실종해 놓은 상태인데, 아우 천만다행이네, 아우 참으로 천만다행이요 하면서 다독거려 주시더군요.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고 일주일쯤 지나가지고 오키이모랑 같이 산나물이며 약초 캐러 가던 날이었는데,
오키 이모가 또 산길은 잘 아니까 그날은 좀 특이하게 오늘은 버섯을 따러 가자면서 새로운 길을 따라가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새끼줄 2개 묶어놓은 소나무가 보였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그만 경악하고 만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길을 헤매고 있다가 신만이 분을 멀리서 본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날 신만이를 따라갔으면 절벽에 떨어져 죽었을 겁니다. 신만이가 그때 오라고 손짓하던 곳은 바로 낭떠러지였던 거죠. 어떻게 그 방향을 잘하냐고 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신만이가 어둠 속에서 오라고 손짓했던 그 방향에 사람만한 큰 돌바위가 있었거든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머리털이 쭈뼛쓰고 겁이 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